백이야, 뭐 하는 거야? 만석이 소리치기도 전에 백이는 앞발로 김밥통을 걷어 차버렸어요. 김밥들이 바닥에 굴려 떨어지면서 식탁이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죠. 아버님, 얘 왜 이래요? 정말 이상해요. 소정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곧 평소의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아이고, 미안하다, 소정아. 백이가 평소에 이런 애가 아닌데 만석은 황당한 표정으로 백이를 바라봤습니다. 시골 마을 외단집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72세의 강만석은 마당 평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봄별치 따스하게 내릴 재는 가운데 진돗개 백이가 그의 발치에서 졸고 있었죠.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조용한 일상이 만석에게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백이야, 오늘도 아무 일 없는 하루네. 백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주인의 말에 반응했습니다. 3년 전 아내 정숙이 세상을 떠나며 이 집에는 만석과 백이만 남았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며느리와 손주는 가끔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정도였죠.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윤소정이 오랜만에 집을 찾아온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만석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정이가 3시쯤 온다고 했는데 이제 곧 올 시간이네. 백이는 주인의 말을 듣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일행 브리더, 주인의 말을 듣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이 오면 미리 알아차리는 녀석이라 만석은 백이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마을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이가 벌떡 일어나니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평소하는 사람이 오면 반가워하는 백이가 말이죠. 백이야, 며느리 오는 소리 아니야? 곧 대문이 열리고 윤소정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도시락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소정은 언제나 단정한 모습이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소정아, 잘 왔다. 멀리서 고생했구나. 만석이 반갑게 인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백이는 여전히 소정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꼬리를 내리고 살짝 뒤로 물러서 있었죠. 아버님 김밥 좋아하시죠? 직접 샀어요. 오늘 점심 함께 드시려고 가져왔습니다. 소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그런데 만석의 눈에는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서먹서먹한 느낌이었죠. 고맙다, 소정아. 그런데 백이가 오늘 좀 이상하네? 평소 너 보면 반가워하는데 실제로 백이는 소정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확실히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아, 그냥 오랜만이라 그런 것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소정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백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석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백이야, 왜 저러냐. 며느리잖아. 네가 낳은 손주의 엄마야. 만석이 백이를 달래며 말했지만 백이는 여전히 소정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순한 성격의 백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아버님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 준비할게요. 소정이 도시락 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백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확실히 경고하는 듯한 울음이었죠. 백이야, 왜 그러니 미안하다. 소정아. 만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백이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백이는 계속해서 소정이 들고 온 도시락 봉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소정이 도시락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백이는 더욱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평소 음식 냄새를 맡으면 관심을 보이던 백이가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있었죠. 이상하네, 정말 백이가 왜 저러지?
만석은 고개를 겨우 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넘게 개를 키워온 경험으로 봐도 백이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히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경계심 가득한 건 처음이었죠. 아버님 상 차릴게요. 들어오세요. 소정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백이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백이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주인을 따라왔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김밥과 단무지, 그리고 작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보기에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이었죠. 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고생했구나. 소정아, 아니에요. 아버님, 오랜만에 뵙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죠. 소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백이는 여전히 식탁 근처에서 맴돌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특히 김밥이 담긴 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백이야 밖에 나가 있어. 밥 먹는 동안만 만석이 백이를 밖으로 내보내려 했지만 백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한 표정으로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백이도 함께 있어도 돼요. 소정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백이의 시선이 불편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식탁에 앉은 만석은 김밥을 집어들려고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쌓을 김밥이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백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먹먹먹먹먹먹. 이번엔 확실히 경고하는 울음이었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며 백이를 바라봤어요. 백이의 눈에는 간절함과 불안이 가득했죠. 아이고, 백이야 정말 오늘 왜 이러니? 만석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백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주인을 바라보며 계속 짖고 있었죠. 그 순간 만석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백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며느리에게 이상한 점이 있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백이의 짖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이죠. 식탁에 앉은 만석은 김밥을 집어들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소정이 정성스럽게 쌓은 김밥이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백이가 갑자기 식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오, 백이야, 뭐 하는 거야? 만석이 소리치기도 전에 백이는 앞발로 김밥통을 걷어차버렸어요. 김밥들이 바닥에 굴려 떨어지면서 식탁 위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죠. 아버님, 얘 왜 이래요? 정말 이상해요. 소정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곧 평소에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아이고 미안하다 소정아. 백이가 평소에 이런 애가 아닌데 만석은 황당한 표정으로 백이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개를 키워왔지만 이렇게 음식을 향해 공격적으로 나서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백이는 바닥에 떨어진 김밥들을 향해 계속 짚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김밥들이 무언가 위험한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코를 킁킁 거리며 냄새를 맡다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백이야 정말 왜 그러니? 이상하게 왜 이래? 만석이 백이를 달래려 했지만 백이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소정이 들고 온 도시락 봉지 전체를 향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다시 싸울게요. 소정이 차분하게 말하며 바닥에 김밥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석은 그 순간 소정이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걸 포착했어요. 분명 당황스러워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너무 침착한 것 같았죠. 아니다. 소정아, 집에 된장찌개 있으니까 그걸로 먹자. 정말 괜찮아요? 멀리서 온 건데 괜찮다. 괜찮아? 백이가 오늘 정말 이상하네. 미안하다.
만석은 백이를 끌어안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백이는 계속해서 소정이 가져온 물병을 향해서도 짚고 있었어요. 마치 그 물병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말이죠. 물도 안 마시겠다는 거야. 이상하네. 정말 만석이 중얼거리자 소정이 빠르게 물병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백이의 지점이 더욱 격해졌어요. 아버님, 제가 물병차에 두고 올게요. 백이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다, 뭐 그런 걸 갖고 미안하다, 소정아. 소정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물병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백이는 그제야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며 주인 곁에 바짝 붙어 있었죠. 백이야, 도대체 뭐가 문제니? 며느리잖아, 며느리. 이 만석은 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랐습니다. 하지만 백이는 여전히 대문 쪽을 향해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곧 소정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물병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차에 두고 온 모양이었죠. 아버님, 된장찌개 데워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할게. 앉아 있어. 만석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된장찌개를 꺼냈습니다. 3일 전에 끓여놓은 곳이었는데 아직 먹을만 했어요.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불을 켰죠. 그 사이 소정은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만석이 돌아보면 다시 평소의 온한 미소를 지었죠. 백이가 정말 이상해요. 아버님, 평소에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30년 넘게 깨기 오면서 이런 건 처음 봐. 만석은 고개를 처음 여 말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는 동안 백이를 바라봤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요?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만석은 백이를 살펴봤지만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예민하고 경계심이 많은 상태였어요.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이는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자, 다 됐다. 밥 먹자. 만석은 된장찌개를 식탁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풀어갔어요. 그런데 백이는 여전히 소정을 주시하고 있었죠. 백이야,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 만석의 말에 백이는 조금 물러났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정이 젓가락을 들 때마다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소정아. 멀리서 와서 고생했는데 이런 밥상 차려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된장찌개가 훨씬 맛있어요. 소정은 웃으며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만석은 계속 백이의 행동이 신경 쓰였어요. 평소 온순하던 백이가 이렇게 예민하게 굴 이유가 없었거든요. 소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준호는 잘 있고, 내 아버님. 준호 아빠는 회사 일로 바쁘고, 준호는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요즘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던데.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백이는 계속 소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것처럼 말이죠. 식사가 끝날 무렵 소정이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4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아버님, 시간이 늦었네요. 준비해서 가야겠어요. 벌써 좀 더 있다가지. 그래, 아니에요. 준호 학원 보내야 해서요. 소정은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만석은 소정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미묘한 미소를 포착했어요. 뭔가 만족스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거라. 준호한테 안부 전해주고, 네 아버님, 다음에 또 올게요. 소정은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백이는 그제야 완전히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꼬리를 흔들며 평상시의 온순한 모습으로 돌아왔죠. 백이야, 며느리 갔으니까 이제 괜찮니? 만석은 백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 이상한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백이의 반응도 그렇고
소정의 마지막 미소도 그렇고 설마 아니겠지.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이가 보인 강한 거부감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백이는 평소와 다르게 마당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마치 오늘 일어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처럼 말이죠. 백이야 밥 먹어. 만석이 저녁을 주었지만 백이는 평소보다 식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무언가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만석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백이의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개와 살아온 경험으로 봐도 오늘 백이의 반응은 정말 이상했거든요. 저녁석이 예전부터 이상한 사람 알아보긴 했지만 설마 며느리까지. 만석은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에게 이상한 점이 있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백이는 여전히 마당에서 무언가를 경계하며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이 깊어갈수록 백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밤이면 만석의 방 앞에서 조용히 잠을 잇던 백이가 계속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뭔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백이야 왜 그러니 들어와서 자자. 만석이 불러도 백이는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뒷마당 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이가 자꾸 뒷마당에서 뭔가를 파헤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도대체 뭘 파는 거야? 결국 만석은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치고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이는 뒷마당 구석에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어요. 백이야 뭐 하는 거야? 밤중에 왜 이래?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백이가 파고 있던 곳이 보였습니다. 흙이 다른 곳보다 살짝 부드러워 보였어요. 마치 최근에 누군가 파서 묻은 것 같았죠. 이게 뭐지? 만석이 가까이 다가가자 백이는 더욱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곧 흰색 비닐봉지 한쪽 끝이 드러났어요. 이상하네. 내가 여기 뭘 묻었나? 만석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뒷마당에 무언가를 묻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판 흔적이 있었어요. 백이는 계속해서 비닐봉지 주변을 파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이죠. 백이야, 잠깐 내가 파볼게. 만석은 창고에서 작은 삶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파니까 비닐봉지 전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게 뭘까?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묘하게 익숙한 비닐봉지였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 무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이는 그 봉지를 보더니 다시 짚기 시작했습니다. 백이야 조용히 해. 밤중에 시끄럽게 하면 안 되지. 만석은 비닐봉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식탁에서 봉지를 열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비닐봉지 안에는 작은 약병 하나와 오래된 처방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약병은 비어 있었지만 라벨이 아직 붙어 있었죠. 영양제 칼슘 보충제. 만석은 약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처방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기에 적힌 이름은 바로 고정숙이었거든요. 정숙이, 이게 정숙이 약이야?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약들을 왜 누군가 뒷마당에 묻어놓았냐는 거였어요. 만석은 처방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는 정숙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때 정숙은 병원에 자주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이걸 누가 묻어놨을까? 백이는 여전히 그 약병과 처방전을 향해 코를 킁킁 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는 것 같았어요. 만석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정숙이 돌아가신 후에 약들을 정리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도와줬었죠. 그때 소정이가 정리를 도와줬는데 갑자기 오늘 소정이 행동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백이가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던 것,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에 지었던 그 미묘한 미소까지 말이죠. 설마 아니겠지. 정숙이 생전을 자주 다니던 약국이었죠. 정숙이의 약국, 거기서 정숙이가 약을 받았었지. 만석은 그 약국을 기억했습니다.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약국이었어요. 정숙이 마지막 몇 달 동안 계속 그곳에서 약을 받아왔었죠. 백이는 계속해서 약병 주변을 맴돌며 불안했습니다. 마치 그 약병에서 위험한 냄새가 난다는 것처럼 말이죠. 백이야, 이 약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니. 만석이 약병을 백이 코 가까이 가져가자 백이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확실히 그 냄새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정말 영양제인데 왜 이렇게 반응하지? 만석은 약병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칼슘 보충제 같았어요. 하지만 백이의 반응을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처방전에 적힌 날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정숙이 돌아가시기 정확히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숙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그때 정숙이가 갑자기 힘들어하기 시작했지. 만석은 그 시기를 떠올렸습니다. 정숙은 평소 건강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고 자주 어지러워했었거든요. 의사는 나이 때문이라고 했었지만 만석은 항상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혹시 이야기, 만석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백이는 여전히 그 약병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백이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약병과 처방전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보관해 둬자. 내일 다시 생각해보고 만석은 비닐봉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백이는 그제야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백이야, 이제 자자. 새벽이야. 하지만 만석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오늘 소정이 가져온 김밥을 백이가 그렇게 거부했던 것, 그리고 지금 이 약병을 찾아낸 것,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만석은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 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이도 여전히 불안해하며 주인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그날 밤 만석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수계의 마지막 몇 달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때 소정이 얼마나 자주 집에 와서 정숙을 돌봐줬는지도 말이죠. 혹시, 정말 혹시 만석의 머릿속에 끔찍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백이는 새벽 내내 만석 겪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을 보호려는 것처럼 말이죠. 새벽 잠을 설치고 난 만석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머릿속을 맴돌 더 의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백이는 여전히 주인 곁에 바짝 붙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백이야, 밥 먹자. 만석이 백이에게 아침을 주었지만 백이는 평소보다 식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서랍 쪽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약병을 넣어둔 곳 말이죠. 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만석은 백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뭔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죠. 사진첩을 한번 봐볼까. 만석은 안방으로 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정숙이 살아계실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 담긴 앨범이었어요. 특히 소정이 처음 집에 인사 온 날의 사진들을 찾고 있었죠. 어디 있지? 분명 있었는데. 한참을 뒤져서
결혼 전 소정이 처음 집에 온 날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10년도 더 된 사진이었어요. 그때 소정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 보였죠. 여기 있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정의 뒷배경에 찍힌 전단지에 눈에 익은 글자가 보였거든요. 정연약국 사진 속 소정의 뒤쪽 벽에 붙어 있던 전단지를 자세히 보니 정연약국 마이너스 처방전 조제 전문 고정숙 약사 담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숙이 이름이 왜 여기에? 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 정숙과 같은 이름이 약국 전단지에 적혀 있다며. 하지만 곧 이해했어요. 그냥 우연히 같은 이름인 약사가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상하네. 소정이가 그 약국을 알고 있었나? 만석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소정이 처음 집에 온 날 그녀가 어떻게 정현약국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정숙이 다니던 그 약국이었을까요? 백이가 만석 겹 들어와서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뭔가 중요한 걸 발견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백이야, 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만석은 사진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소정의 표정도 유심히 봤어요. 그때는 순수해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계산적인 느낌도 있었죠. 혹시 우연이 아닐까? 만석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약병과 처방전, 그리고 지금 이 사진까지 모든 게 정연약국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일단 부엌을 좀 살펴보자. 만석은 앨범을 덮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제 소정이 가져온 도시락통이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배기가 걷어펴서 바닥에 떨어뜨린 김밥통 말이죠. 이것도 한번 자세히 봐보자. 도시락통을 들어 올려서 살펴보니 바닥에 작은 험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집들을 자세히 보니 뭔가 글자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만석은 돋보기를 가져와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희미하게 유양병원이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유양병원, 왜 도시락통에 이런 게 새겨져 있지? 이상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도시락통에 유양병원 낙인이 찍혀 있다며 마치 병원에서 쓰던 용기를 가져온 것 같았어요. 백이는 그 도시락통을 보더니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백이야, 이 통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나니. 만석이 도시락통을 백이 가까이 가져가자 백이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확실히 싫어하는 반응이었죠. 이상해, 정말 이상해. 만석은 도시락통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플라스틱 용기였지만 요양병원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을 거예요. 소정이가 요양병원에서 일어나 아니면 누군가를 돌보고 있나. 만석은 며느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소정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물어봐도 항상 대충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왜 병원 용기를 가져와서 김밥을 샀을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정연약국 전단지 안에 처방전과 약병, 그리고 지금 이 요양병원 도시락통까지 모든 게 의료기관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만석은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 말이죠. 냉장고 안쪽을 살펴보다가 뒤편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종이를 꺼내보니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소정의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졸필된 시베임기. 이게 뭐야? 만석은 그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약품명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일주일 후라고 적혀 있었죠. 일주일 후가 뭘까? 그리고 졸필되니 뭐지? 백이는 그 메모지를 보더니 또다시 불안했습니다. 마치 그 글자들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만석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소정에 대해 이상한 단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 만석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할 수는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아버님, 저 소정이에요. 어제는 배기 때문에 정말 죄송했어요. 전화 너머로 소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아, 소정아, 괜찮다, 괜찮아. 그런데 아버님, 혹시 제가 어제 가져간 도시락동 보셨나요? 찾고 있거든요. 소정이 질문에 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도시락동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 부엌에 있어. 가져가려면 언제 올 거니? 아니에요. 급하지 않아요? 다음에 갈 때 가져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만석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소정이 왜 갑자기 도시락동을 찾는 걸까요? 혹시 요양병원 낙인을 발견할까봐 걱정하는 건 아닐까요? 백이는 전화 통화 내내 주인 곁에서 불안했습니다. 마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감지하는 것 같았어요. 백이야, 우리가 뭔가 큰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닐까. 만석은 백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내일 보건소에 가보자. 뭔가 확인해야겠어. 만석은 어젯밤 발견한 약병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견한 메모지도 함께 살펴봤어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백이는 여전히 주인을 지키듯 곁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만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백이가 그토록 거부했던 김밥, 그리고 어젯밤 발견한 약병과 메모지까지 모든 것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백이야, 잠깐 나갔다 올게. 백이는 주인이 나가려는 걸 보고 불안했습니다. 마치 혼자 집에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처럼 말이죠.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만석은 차를 몰고 읍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어제 소정이 가져온 김밥 중 한 조각을 몰래 복원해뒀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백이의 반응 때문에 말이죠. 보건소에 도착해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음식 검사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혹시 이상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나 식중독 의심이신가요? 어떤 음식인지 보여주세요. 만석은 조심스럽게 포장해온 김밥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담당자는 검사 신청서를 작성해주며 설명했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3, 4일 정도 걸립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나오는 대로 전화드릴게요. 에이, 고맙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급하신 일이신가요? 그러면 민간 검사 기관에 의뢰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만석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보건소 검사부터 받아보기로 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소정이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석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소정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백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백이야, 며칠만 기다려보자. 검사 결과 나오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그날 오후 만석은 정숙이 생전에 다니던 정현약국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보세요, 정현약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정숙 씨 남편인데요. 몇 년 전에 저희 아내가 그쪽에서 약을 받았었거든요. 아, 고정숙 씨요? 기억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혹시 그때 어떤 약을 받았는지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쉽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약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자주 오셨던 젊은 여성분이 계셨는데,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젊은 여성이요? 네, 늘 고정숙 씨 약을 대신 받아가시던 분이요? 면을 이분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만석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정이 정숙의 약을 대신 받아갔다는 얘기였거든요. 아, 네. 저희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는데 가끔 처방전과 다른 약을 문의하시더라고요. 다른 약이요? 네. 수면제 종류를 자주 물어보셨어요. 물론 처방전 없이는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요. 전화를 끊은 후 만석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소정이 수면제에 관심을 보였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어젯밤 발견한 메모지에 적힌 졸필덤도 수면제 이름이 가능성이 높았어요. 3일 후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어요.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졸필된 계열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수준이에요. 수면제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음식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성분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은 게 확실해요. 만석은 전화를 받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로 소정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어르신 혹시 누군가에게 해를 당할 뻔한 상황이신가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만석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배기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요. 배기야, 네가 날 구해준 거구나. 배기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이제야 안심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소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내일 시간 있으시면 또 놀러 갈게요. 이번에는 배기가 좋아할 만한 것도 가져갈게요. 소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석에게는 그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어요. 아, 그래, 언제든 와. 만석은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만석은 마을이장인 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저 이장님, 저강만석입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우리 집 좀 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가 만석아,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해드릴게요. 중요한 일이에요. 다음 날 오후 소정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하지만 만석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아버님, 오늘은 백이도 좋아할 간식 가져왔어요. 소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백이는 어김없이 그녀를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소정아, 마당에서 얘기 좀 하자. 네, 갑자기 왜요? 만석은 소정을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검사지를 꺼내들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소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뭔가요? 아버님? 네가 김밥에 넣은 수면제 검사 결과야. 그 순간 소정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더 이상 온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알게 될 줄 알았어요. 소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 아버님이 너무 오래 사시잖아요. 이 집도 땅도 다 아버님 명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거냐?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잠들게 하려던 거예요. 아프지 않게요. 만석은 소정의 차가운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배기가 소정을 향해 달려들며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멍멍. 마치 이제야 주인의 안전이 확보됐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정의 차가운 고백을 들은 만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소정아, 정말 그런 마음이었음이. 아버님, 솔직히 말해서 저희한테는 이 집과 땅이 필요해요. 서울에서 전세살이 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소정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의나 존댓말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본심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버님은 건강하시고 100살까지도 사실 것 같은데요. 만석은 소정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럼 정숙이도 시어머님 얘기예요? 그분은 원래 몸이 약하셨잖아요. 소정의 태도는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일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설마 정수기까지니까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약을 좀 바꿔드린 것 뿐이죠.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소정이 개입했다는 얘기였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게 시어머님이 드시던 영양제를 좀 다른 걸로 바꿔드렸어요. 몸이 더 약해지는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요. 이 미친년이 만석이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조 이장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리 부탁해 둔 대로 적절한 시간에 온 거였어요. 만서가 왔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높던데 이장님 잘 오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석은 조 이장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도 보여주고 소정의 고백도 다시 말하게 했어요. 뭐 이게 사실이야. 조 이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 과장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증거가 다 있어요. 이장님 보건소 검사 결과도 있고 만석은 검사지를 조 이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장은 그것을 보고 경악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잠깐만요. 증거가 뭐 있다고 그래요? 소정이 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 이장은 휴대폰을 꺼내 120에 신고를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소정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아버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소정은 마치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합의 이혼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이 집도 땅도 다 아버님 명의니까요. 만석은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끼리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남편이 상속받을 테고, 그러면 이혼할 때 저도 잘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악독한 년이 저 이장이 분노했지만 소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오래 사시면 재산 정리가 복잡해지잖아요. 정수기를 정말 네가 죽인 거냐? 죽인 게 아니라 좀 빨리 가시게 도와드리는 거죠. 어차피 아프셨잖아요. 만석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다시 밀려왔어요. 그때 백이가 소정에게 달려들며 크게 짖었습니다. 마치 이 악한 여자를 응징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백이야 그만. 만석이 백이를 말렸지만 백이는 계속해서 소정을 향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때문에 계획이 망쳤네요. 걔가 사람보다 똑똑하더라고요. 소정은 백이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이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였어요. 만석 시댁이죠. 신고 받고 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이장이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들도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검사 결과지 좀 보여주세요. 만석은 보건소 검사 결과를 경찰관에게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은 그것을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윤소정 씨 맞죠? 네, 맞아요. 소정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슈비 이슈비비 이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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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소정이 마지막으로 만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이 집에 아버님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외로우실 거예요. 그냥 양로원에 가시는 게 나았을 텐데. 인연이 끝까지 만석이 화를 내려는 순간 백이가 다시 소정에게 달려들며 짖었습니다. 마치 주인을 보호르는 것처럼 말이죠. 백이야 그만해, 이제 끝났어. 경찰관들이 소정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차에 태워 데려갔어요. 만석 씨 추가 수사를 위해 내일 서해 한번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 이장이 만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만석아,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백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러게 말입니다. 백이가 절 구해준 거예요. 만석은 백이를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백이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만석아,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 아직 모를 거예요. 연락해 봐야겠어요. 만석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줘야 했거든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소정이 일로 얘기할 게 있다. 지금 당장 내려와라. 아들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걸 집 감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는 만석과 백이만 남았습니다. 조 이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러 갔고 아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백이야, 우리 둘이서 이 큰 집에 또 살게 생겼네. 백이는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주인 곁에 붙어 있었어요. 곰석은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처도 컸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백이야, 소정이 연행된 지 이틀 후 아들 강준호가 급히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엘비카우? 시온을 달려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전화로 들은 내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정말 소정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준호는 집에 들어선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아내가 살인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 증거도 다 있어. 보건소 검사 결과도 보여줄게. 만석은 아들에게 그동안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백이의 이상한 반응부터 시작해서 뒷마당에서 발견한 약병, 그리고 김밥에서 검출된 수면제까지 말이죠. 아니야, 아버지, 소정이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준호는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였는데 그런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는 게 납득되지 않았거든요. 오해가 아니야. 소정이가 직접 인정했어. 경찰 앞에서 말이야. 그래도 이상해요.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백이는 준호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주인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뭔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백이도 알고 있어. 처음부터 소정이를 경계했거든. 만석의 말에 백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옳았다는 걸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강만석 씨죠? 윤소정 씨 조사가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뭐라고 했나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완전히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용의자가 그 부분도 인정했거든요. 전화를 끄는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숙의 죽음도 정말 소정의 소행이었다는 게 확인된 거였어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엄마 일도 소정이가 했대.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까지 아내가 관련되어 있다 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안 돼, 그럴 리 없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준호야,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소정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만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있었던디. 다음 날 오전 만석은 아들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상세한 조사 결과를 설명해 줬어요. 윤소정 씨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3년 전 어머님 사건부터 최근 사건 발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어머님의 경우 영양제를 다른 성분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합니다.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요. 형사의 설명을 들으며 준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수면제를 음식에 넣어서 의식을 잃게 한 후 사고사로 위장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사고사요? 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넘어져 다치게 하거나 가스 사고로 위장을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만석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던 건지 알 수 있었거든요. 동기는 뭔가요? 재산 문제였습니다. 남편분과 이혼 예정이었는데 어르신이 살아계시면 상속 관계가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이요? 저희가 언제 이혼한다고 했나요? 윤소정 씨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 서류도 미리 준비해 뒀다군요. 형사는 증거물들을 보여줬습니다. 소정이 혼자 준비해둔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계획서까지 있었어요. 이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자신 몰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발견됐습니다. 형사가 소정이 핸드폰에서 찾은 메모들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만석의 일상 패턴과 백이의 행동 특성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고요. 만석은 그 메모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서웠거든요. 아버지를 몇 달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혼자 있는지, 누가 찾아오는지, 백이가 언제 산책을 나가는지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경찰서를 나온 후 부자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전dum기르 우이고리연 총드마투토 등 오닝머닝어 분간바 덩부리 듬듬한 장관들이 이혼해어더 전동계 개문언면 계기 준호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준호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년이 너무 교활했던 거지. 그래도 어머니까지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만석은 서랍에서 오래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에 작성해 둔 것이었어요. 준호야, 이거 봐, 유언장이요? 3년 전에 썼어. 그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준호는 유언장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돗개의 백이의 생을 끝까지 지켜줄 자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다. 그래, 그때는 왜 그런 조항을 넣었는지 모르겠더니 지금 보니 잘한 것 같아. 만석은 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이는 주인의 손길을 받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저는 이제 소정이랑 이혼은 해야겠어요. 그래, 그게 낫겠다. 그런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지.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만석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백이가 아니었으면 그러게 말이야. 걔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정말 맞네. 이웃들은 백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평범한 진돗개가 주인의 목숨을 구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백이야, 네가 우리 집은 인이야. 마을 사람들이 백이에게 간식을 주며 칭찬했습니다. 백이는 평소보다 더 의젓한 모습을 보였어요. 저녁이 되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서울로 돌아가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아버지 자주 내려올게요.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괜찮다. 백이가 있으니까 만석은 백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소정의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살인 미소와 살인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정숙의 죽음도 고의적 살인으로 인정되면서 중형을 받게 된 거였죠. 아들 준호는 이원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준호가 주말마다 내려와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어요. 소정 사건 이후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거였죠. 그래, 백이 덕분이야. 만석은 마당에서 백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백이는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어요. 위험이 사라지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것 같았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백이는 이미 유명한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의 목숨을 구한 영웅견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들도 자주 와서 백이를 구경하고 갔죠. 백이야, 네가 그때 김밥을 막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석이 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이는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날 오후 마을 이장 조 씨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신문 안부를 들고 있었어요. 만석아, 신문 봤나? 니네 집 얘기가 났어. 신문에요. 조 이장이 가져온 지역 신문에는 백이의 이야기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감각으로 주인 구한 감동 실화라는 제목이었어요. 와, 백이가 유명해졌네요. 준호도 신문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기사에는 백이가 어떻게 소정의 수상한 행동을 감지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기자가 어제 인터뷰하러 왔었거든. 백이 얘기가 너무 신기하다고 하더라. 만석은 기사를 읽으며 뿌듯해했습니다. 백이의 영리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였거든요. 아버지, 백이한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만석은 백이를 위해 새로운 집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멋진 계집을 만들어주고 했어요. 며칠 후 계집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목수 아저씨가 와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집은 처음 만들어 봅니다. 백이가 영웅이니까 특별하게 만들어야죠. 목수 아저씨도 백이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성을 들여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백이는 자신을 위한 집이 지어지는 걸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공사 현장 주변을 맴돌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백이야, 조금만 기다려. 멋진 집 만들어줄게. 공사가 끝나고 새로운 계집이 완성됐습니다. 지붕도 있고 방도 넓지 큰 근사한 집이었어요. 앞에는 백이의 집이라고 예쁜 간판도 달려 있었죠. 백이야, 들어가 봐. 만석이 계집을 가리키자 백이가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습니다. 안에는 부드러운 방송도 깔려 있었어요. 와, 백이가 좋아하네요. 백이는 새 집이 마음에 든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빙글빙글 돌며 기뻐했어요. 네? 그날 저녁 만석은 백이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소고기를 삶아서 밥과 함께 주었어요. 백이야, 오늘은 특식이야. 맛있게 먹어. 백이는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즐거워 보였어요. 아버지, 백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러게,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느낌이야. 준호도 백이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소정 사건 이후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저녁 식사 후 만석은 백이와 함께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처럼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백이야, 네 덕분에 내가 또 한 번 살아났다. 만석의 말에 백이가 주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당에는 바람개비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에 평화롭게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보다 낫다는 말, 그날 나는 믿게 되었다. 만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백이가 사람보다 더 진실했고
신뢰할 만했거든요.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밤이었어요. 백이는 주인 곁에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무척 의젓해 보였어요. 백이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자. 만석이 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집안에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차 끓었어요. 들어와서 마셔요. 그래 들어가자. 백이야, 너도와 세 식구는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 앞으로 자주 내려올게요. 백이도 보고 싶고요. 그래, 언제든 와.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만석은 아들과 백이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을 찾게 된 거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이기는 새로 만든 집에서 편안히 잠들었고 만석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백이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인을 보호하는 마음이었어요. 백이야, 좋은 아침이야. 만석이 인사하자 백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마당 바람개비가 아침 바람에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조용했어요.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구나, 백이야. 백이는 주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희망과 평안이 가득했어요.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아침이었어요. 만석과 백이는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진정한 가족이 된 거였죠. 화면이 천천히 멀어지며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가 끝났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할아버지와 백이의 평화로운 시간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